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가 뜰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는다면 부동산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테네가 있었기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발전했고,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있었기에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버밍햄이 있었기에 산업혁명이 가능했고요. 이처럼 도시는 인류의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왔는데요. 목민심서로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은 자식에게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보아서 발전한 도시에 투자하고 싶지만 이미 가격이 높기에 저와 같이 토지 투자를 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앞으로 발전할 도시가 어딘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맞습니다. 남사, 이동, 국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기로 발표된 용인입니다. 4년 전 용인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발표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만 4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이동, 남사에 이번에는 또 한 번의 대형 호재가 터졌는데요.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과연 앞으로 이곳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전래인 평택, 원삼은 어떠했고 이곳의 입지는 과연 근래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 곳과는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경기 부동산 포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우측편에 이렇게 빨갛게 용인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기로 한 입지인데요. 이곳은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3월 22일, 그러니까 내일 23일부터 해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이 되는 곳입니다. 원산면에 빨갰던 이 지도가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고 처인구 원산면의 왼쪽에 있는 이동읍 그리고 남사읍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 경기 부동산 포털에 빨갛게 자리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용인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나오는 도면처럼 지금 제가 그려놓은 도면인데요. 도면을 가지고 정말 좀 정밀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710만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124만 평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곳에 용인 남사 이동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행정구역상 많은 부분은 이동읍 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한 3분의 1 정도가 남사읍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앞에 명칭이 남사 이동 이다 보니까 남사 쪽에 많은 분들이 무게를 두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입지가 많이 발표가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입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겠지만 과연 이 입지가 정말 다른 반도체가 들어왔던 그런 도시들에 비춰봤을 때 정말 합당한 위치인지를 한번 또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입지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원삼과 그리고 평택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입지가 선정이 되고 발표는 됐지만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것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파급 효과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바로 직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 그리고 추가 1년이 묶였던 원산면에 대해서 아신다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쉽게 카카오 지도를 한번 켜봤는데요. 카카오 지도로 해서 대략적인 단지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가 있는 곳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기존의 평택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는 곳은 120만 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밑에 소부장 단지 48만 평이 추가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평택도 삼성 반도체 포함 소부장 단지까지 해서 120만 평과 아래쪽에 48만 평을 포함하면 168만 평 가량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남사 쪽에 삼성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평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평택 삼성반도체가 있는 고덕신도시와 이 평택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반도체가 들어온 곳을 보면 입지가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와 1번 국도 그리고 45번 국도를 끼고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1호선 국선 전철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 도시를 보면 이곳은 이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천 SK 하이닉스 또한 영동 고속도로 라인에 딱 붙어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멀리 청주로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부고속도로 라인에 서청주 IC에 딱 붙어서 들어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공사가 착공이 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시청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온 입지도 보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 라인에 딱 붙어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입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존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뒀던 것들과는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 인력분들이 최고의 마진
마지노선,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곳이 용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는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용인 밑으로, 경기도권 밖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고급 인력들에 대한 수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동업하고 남사업에 들어오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 45번 국도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반도체 팩공장 5개가 지어지고 왼쪽에는 이제 150여 개의 소부장 단지가 들어온다고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라인을 보면 기존의 반도체 공장과는 좀 다르게 가운데로 45번 국도가 관통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천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전력과 그다음에 용수로, 그다음에 오폐수가 나갈 수 있는 천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기존 반도체 공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중심부를 관통해서 계획이 되어질 줄은 좀 몰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고심하시고 결정하신 부분일 테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전력적인 측면을 보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평택 삼성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표시해 놓은 신안성 변전소 765 변전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6개밖에 없는 765 변전소이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안성의 이 신안성 변전소로 인해서 이 주변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안성의 근처, 이 근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신안성 변전소에서 전력을 끌어가고요.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중화를 해서 또 SK 하이닉스도 전력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에 송전탑이 많은 것도 신안성 변전소에서 수도권에 전력을 또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 들어가서 765 변전소라고 쳐보면 한국 변전소 현황이 나오는데, 765 변전소는 우리나라에 6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안성과 신서산 변전소는 2002년 5월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765 변전소라는 6개밖에 없는 굉장히 대단위의 전력을 생산하는 이 신안성 변전소가 또 이 용인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반도체 공장이 입지를 또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전력은 신안성 변전소에서 끌어오기에 굉장히 멀지 않은 지역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SK 하이닉스나 평택 삼성반도체 같으면 새로운 송전탑을 만들거나 이렇게 지중화를 해서 땡겨갔는데, 이쪽 라인 보면은 송전탑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기존에 이 신안성 변전소에서 이렇게 전력을 끌어가는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성에 또 어떠한 요청을 해서 새로운 라인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기존의 라인을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안성의 일부 SK 하이닉스처럼 대단히의 산업단지는 아니어도 일부의 산업단지를 또 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용수 문제인데, SK 하이닉스 같으면은 지금 보시면 여주 세종대왕면에서 SK 하이닉스로 끌어오는 물, 용수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왼쪽에 도면을 띄워드릴 텐데 SK 하이닉스 같으면 여주보에서 용수로를 끌어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저수지물 같으면 반도체의 식각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저수지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수지물 같으면 뭐 이틀이면 다 말라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용수로는 당연히 또 팔당댐이라든지 여주보라든지 이런 곳에서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지 같으면은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용인 테크노밸리가 또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용수로를 지금은 어디서 끌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용수로를 끌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이 들어오면 기존의 용수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에서 이 여주보에서 끌어오는 물길에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한다면 이곳으로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또 이곳을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직선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대략 한 2.9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쪽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또 도로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톨게이트가 생기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의 직선거리로 한 5k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터널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예정이 돼 있던 용인 플랫폼 시티를 통해서 L자형 반도체 고속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반도체 고속도로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 계획도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이 묶였는데 이게 3년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최소 하이닉스처럼 4년에서 한 6년 정도는 걸릴 거라 보여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발표는 됐지만 도면 같은 경우를 봐도 기존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면이 조금은 구체화되어 있었는데, 이 도면을 보면은 완충 녹지로 다 막혀 있고 그다음에 내부 도로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고속도로에 딱 붙어 있지 않은 건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향후에 연결될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라인과 연결이 돼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45번 국도 같으면 지금 왼쪽에 경부 고속도로 라인과 평행하게 올라가는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어지는 고속화 국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입지를 선정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특히 45번 국도가 시작되는 곳이 평택이거든요. 평택에서부터 이 45번 도로가 쭉 시작돼서 지금 이곳에 이동읍 시밀이 이쪽까지 대략 한 1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평택 삼성반도체와의 연계성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이곳의 입지가 잡히면서 용인 테크노밸리와 용인 제2 테크노밸리가 또 이곳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천리의 도심 지역과 그리고 바로 밑에 이동읍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통전 라인에도 굉장히 영향과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나 내부 관통도로는 45번 국도로 하고, 그리고 향후에 한숲시티와 또 연계되는 도로들이 또 향후에 계획이 되고 추가적인 발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곳의 용수로는 하이닉스나 지금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용인 테크노밸리 쪽에서 나오는 용수로들을 확장을 해서 쓰거나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폐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동저수지로 방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동저수지를 약간 우회해서 진이천 쪽으로 내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진이천으로 내보내면 이것이 서평택으로 이어지고요.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안성의 오폐수 문제와 전력 문제 때문에 80만 평가량의 협력업체 부지를 주기도 했는데요. 용인 SK 하이닉스에서도 이렇게 방류할 수 있는 천을 꼭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릉리 목신리로 이어진 이 한천이 원래는 고삼저수지로 방류를 하려고 했는데, 고삼저수지의 이제 생태 환경과 그리고 고삼저수지로 물을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이 굉장히 오염이 될 수 있다 해서 우회해서 이쪽 한천으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하천을 끼고 들어오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 동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을 갖고 계실 텐데, 84번 국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82번 도로 같은 경우도 확장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동탄 쪽에서도 출퇴근하시는 인원들의 도로망 계획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 입지 쪽으로 해서 많은 도로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곳의 입지가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도로 계획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 들어온 차량 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45번 국도, 이 위쪽이 용인 방향, 아래쪽이 안성 평택 방향이고요. 이곳이 용인 테크노밸리고요. 덕성일반산업단지, 이 우측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될 텐데, 이곳에 보면 지작물이 너무 많아요. 공장도 많고 집도 많고 원룸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보상해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용인 시초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때도 굉장히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 정도로 지작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일부 마을 취락지구들 그렇게 넓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3년 안에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 그 부분도 참 고민이 되고, 어쨌든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좋아지는 것이 확실한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호재를 발표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규제가 두 가지나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4년 동안 거래량이 전무했던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공사가 시작된 원산면, 백안면 일대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향후에 이쪽 남사 이동 쪽으로 넘어오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 지금은 남사 이동은 앞으로 3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이나 추가 1년 더 연장이 되더라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곳은 맞지만, 지금 투자를 당장 해야 된다면 저는 단연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공사가 시작된 용인 시청인구 원산면이 조금 더 나의 투자의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